민주당이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뭐 비공개로 이 진행이 다 됐겠죠? 민감한 얘기들 다 나왔을 텐데 어떤 얘기, 근데 이재명 의원이 참석한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대표적 친이낙연계 의원이죠. 서른 의원이 이재명 의원 면전에다 대고 우리 다 안 나갈 거니까 당신도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워크숍 첫날 23일에 열린 분임 토론에서 이재명 의원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서른 의원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출마하면 안 된다. 우리 다 안 나가니까 이재명 의원도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날에 이제 친문계열 전해철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랬죠. 홍영표 의원도 지금 이재명 의원 안 나오면 나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마치 무슨 백성문 변호사님 무슨 논개 작전도 아니고 내 한 몸 이 던져서 네. 이재명 의원 출마만은 맞겠다 뭐 서른 의원 뭐 어떤 그런 결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그러면 못 나오나요, 이재명 의원이? 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요즘에 그냥 친 이재명계 그냥 반 이재명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그런 이 이름을 쓰는 이유는 반대쪽에는 대표 주자가 딱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계라고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앞에는. 근데 뒤에는 과거에 소위 문재인 대통령 측근은 친문재인 친문 계열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표자는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쪽에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면 안 나오면은 이재명 의원이 더 좋지 않나요? 뭐 경쟁해야 될 사람 다 안 나온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의원 더 나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지금 전해철 의원도 안 나오신다고 하고 네. 홍영표 의원도 이재명 의원 안 나오면 안 나오신다고 서른 의원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나도 안 나올 테니까 당신도 나오지 마세요 하면 이재명 의원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안 나오나요? 저는 여론을 좀 환기시켜서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꺼내는 거라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농계 작전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저렇게 워크숍에 참석했던 그리고 이 의원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이재명 의원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언론 표현을 보니까 이게 월드컵 조추첨도 아니고 이재명 의원이 죽음의 조에 편성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정근 평론가님. 네, 이번에 워크숍에서 모두 15개 조로 나뉘어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중에 이재명 의원이 14조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14조에 고영진, 김의겸, 박광원 등등등 이런 의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홍영표 의원이 있었던 겁니다. 대박 사건. 홍영표 의원이 최근에 각을 많이 세우는 네. 그런 의원이다 보니까 뭔가 인자를 만났다. 뭔가 조금 이렇게 죽음의 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밖에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 친문 중진으로 분류가 되고 네. 또 친이낙연계로 분류가 되는 이장섭, 박광원, 허영 등등등 이러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네. 비이재명계 이런 성향의 고영진, 송갑석 이런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의겸 의원은 철험해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14조에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한테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상당히 이번 워크숍 토론을 하면서 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조추첨하는 이게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월드컵 조추첨 때보다 더 긴장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조추첨 얘기 나온 김에 월드컵 조추첨도 보면 그 조 딱 나왔을 때 가장 센 나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 14조에서도 가장 센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센 사람이죠.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같은 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서른 의원이 이재명 의원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서른 의원하고 친한 의원이 그럼 서른 의원도 나오지 말라고 해서 웃음이 터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네. 이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마주 앉은 거의 면전에서 홍영표 의원이 나오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이재명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라. 당의 단결과 통합이 중요한데 당신이 나오면 이것이 깨진다. 전당대회 불출마하면 나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짤막하게 108번뇌 중이다라고 108번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크긴 큰가 봅니다. 관련해서 홍영표 의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한 팀으로 국민 토론 하셨는데 뭐 전당대회 뭐 관련해서는 뭐 나오신다 안 나오신다 아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뭐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랬죠. 이재명 의원 안 나가시면 저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지금 거의 듣는 게 있는데 아니면 이제 우리 재선 의원들 48명 중에 사실 35명이 그런 뜻을 밝혔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뭐 누구도 나오지 말고 우리 의원들의 대선 지선 이후에 그 어떤 위기 의식에서 나온 거다. 이재명 의원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고 궁금해서요. 아니 뭐 이재명 의원께서야 하여튼 뭐 있잖아요. 뭐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뭐 긍정도 정도는 하지 않으신 그 정도인 거죠, 그러면? 지금 홍영표 의원 얘기로는 이 전당대회 불출마 이런 얘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하더라라고 했지만 말을 전했지만 근데 언론 보도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뭔가 이재명 의원이 반박 또는 뭔가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네,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많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네. 민주당 대표가 된들 임기 2년 채우고 나면 개인적으로 훨씬 큰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요. 사실 당 대표를 맡는 것이 바로 차기 대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역대 민주당 대표를 맡은 이후에 대통령까지 된 경우가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 두 경우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차기 대권 주자에서 멀어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정권 교체 직후에 패배한 제1야당의 대표직이라는 게 네. 참 잘하기도 어렵고 잘해도 본전이 그런 독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대표가 이 의원이 이걸 얘기를 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의원이 차기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뭔가 당권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당권 도전이 자기 뭐 정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소회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어제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극심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 그냥 잠깐만 미안합니다. 아니 그래서 민생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 당 대표 도전 생각 있으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경제 위기에 대해서 나라 상황, 뭐 경제 상황 관련 원론적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구름대 기자들의 전당대회 관련 출마 관련 이 질문이 쇄도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당대회 관련 기자들 앞에서 묵묵부답이었지만 측근들한테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우리 의원님은 지금 계속 108번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저런 얘기를 듣고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있고 그래서 아주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보통 정치권에서 고민이 깊어질 때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말도 많던데요.
제가 보기에 답 정한 것 같습니다. 아하.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선도 패하고 지방선거도 참패했고 당내에서 뭐 여기저기 불출마 요구하는 데다가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까지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니까 잘못해서 발언하면 이게 확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저는 저 이재명 의원이 지금 초선 0.5선이잖아요. 아하. 국회 등원하는 날도 지각하고 이날도 30분 지각했다고 언론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게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전현 평론가님. 이게 정치인들이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이고요. 아하.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명분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불출마 요구가 계속된다면 명분 쌓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8일이니까 사실은 코앞이에요. 왜 뭐 준비 기간 등등등 그리고 뭐 선거 운동 기간 등등등 따져보면 진짜 코앞인데 전당대회가 이제 임박해지면서 민주당 상황이 혼돈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듣기에 섬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면서요, 하민경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양문석 전 이제 그 위원장이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번에 올린 경남 것입니다. 도지사 출마했지만 이제 고배마셨던 데네.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안 된 네. 분이고 사실은 친 이재명계로 이제 알려지신 분인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금기를 이제 본인이 이제 깨겠다 자폭하는 심정으로 금기를 깨야 이렇게 이제 올리고 대선 패배의 책임이 그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그 이제 패배의 핵심 중 핵심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겨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지지 기반 사실 전부 다가 이제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전혜연 평론가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이재명 그 의원이 본인의 이제 그 명분을 계속 쌓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친 이재명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동조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드러나거나 이런 부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패배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자폭하는 심정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족보 정리 좀 필요해 보여요. 이 양문석 위원장이 애초부터 친 이재명계였습니까? 네,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친문계라고 분류가 됐다가 최근에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본인이 선언한 거죠. 그럼 제 경우도 난 그래요. 네. 친문계다. 근데 이건 이제 본인의 입장이보다는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분이 이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활동을 하시고 출마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분의 발언과 별개로 네. 저는 뭐 문재인 정부건 어디에 관해서건 당내에서는 지금쯤은 솔직하게 금기를 깨고 토론하면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것이 차기에 내가 공천 받을 때 유리할 것이다, 안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이라면 오히려 좀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점 주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거들고 나섰대요.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 사실 뭐 이제 더 격한 표현이 있지만 이제 언론이나 좀 순화해서 다 문파로 하잖아요. 극렬 문파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과 조금만 다른 발언을 해도 낙인 찍고 적으로 몰아서 응징했다. 이들의 눈엣 가시가 돼서 온갖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이다. 오늘 박지원 전 위원장의 SNS라는데 저는 하재근 평론가에게 여쭤볼게요. 저는 박지원 전 위원장의 이 언행을 보면 정말 헷갈려요. 노선이 어디 쪽이에요? 지금 어떨 때는 다 저격했다가 지금 또 이재명 의원밖에 없다 뭐 다 이러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또. 그거는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이분의 노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분 자신이 원래 아직 노선이 정립될 시점도 아니지 않은가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권에 깊이 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본인의 생각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고 그런 기간을 갖기 전에 너무 빨리 지금
굉장히 큰 무대로 호출이 돼서 네. 조금 버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분이 어쨌든 그 개혁적인 성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분이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개혁적인 발언을 할 때 네. 그게 현실 정치적인 이해관계하고 조금씩 충돌이 될 때가 있거든요. 민주당의 이해관계라든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라든가 네. 그럴 때마다 네.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이라든가 또 네. 특정 정파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네. 하다 보니까 저분이 원래는 어떠한 특정한 입장이 없었는데 네.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저분도 사람인 이상 아하. 뭔가 감정이 쌓이면서 네. 점점점 특정한 방향성이 생겨가고 있는 네. 와중이 아닌가 아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30초 한 35초 남았습니다. 아까 양문석 위원장 얘기 듣고 윤건영 의원 등 뭐 가만히 있었어요? 친문계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에 대해서 다 발끈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뭐 사실 양문석 위원장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인 그냥 견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권력 교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은 원래 이재명 의원이 데리고 온 분이죠. 아하. 근데 다만 극렬 팬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지원 전 위원장도 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과연 전당대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도 관심이 될 것.